안녕, 수공쌤입니다. 이번엔 지수법칙을 응용 같은 수의 덧셈. 자, 기본 그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런 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아휴, 이 덧셈을 4번을 쓰려니까 귀찮죠. 그래서 우리 이거 뭐로 배웠습니까? 간단하게 줄여 쓰는 법. 똑같은 수를 4번 더했으니까 그 수를 곱하기 4 2 곱하기 4로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편한 방법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곱셈도 마찬가지지. 2를 4번 곱하면 우리는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얘는 2를 4번 곱했어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기로 했지. 이거는 이제 숫자를 떠나서 말이죠. 간단한 숫자를 떠나서 아주 복잡하게 생긴 어떤 모양, 어떤 모양, 어떤 모양, 어떤 모양. 똑같이 생긴 것을 4번을 더했다. 더한 건 3번이구나. 덧셈은 3번인데 숫자가 4개인 거지. 그러니까 4개가 더해졌다. 이렇게. 4개를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별을 4번 더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어? 별 곱하기 4. 별 곱하기 4. 아니, 뭐 4 곱하기 별. 별 곱하기 4나 4 곱하기 별이나 똑같죠? 그치? 그래서 별을 4번 더했어요. 라고 해서 4 곱하기 별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 거를 4개를 곱셈을 했으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한다? 별이라는 애를 4번 곱했어요 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지. 그러니까 그 아래에 생긴 게 무섭게 생겼어요 쫄지 말고 어쨌든 이게 똑같은 애들 아니야. 2의 세제곱이라는 똑같은 애들이 4개가 덧셈이 됐어요. 그러면 4 곱하기 그쵸? 4 곱하기 누구를? 2의 세제곱을. 그쵸? 그런데 4는 또 2의 제곱이잖여? 그치? 이 4가 또 2의 제곱이죠? 그래서 4를 또 2의 제곱으로 나타내 보니까 이런 숫자로 변하지. 그러면 2의 제곱과 세제곱을 또 곱한 거니까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가 4번 더했습니다를 4 곱하기로 나타낸 다음에 4도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 결론을 끝내니까 2의 5제곱이라는 그쵸? 요게 요쪽으로 가는 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덧셈을 하는 거예요. 덧셈이니까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아니죠.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2의 세제곱이라는 애를 4번 곱했네요. 그래서 얘는 2의 12제곱이다. 그래서 덧셈으로 됐을 때랑 곱셈이란 거 됐을 때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별 내용 아니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분배 법칙을 배웠지. 자, 2 곱하기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물론 요거 덧셈 먼저 한 다음에 2를 곱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분배 법칙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 그렇지? 분배 법칙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2 곱하기가 이렇게 4군데에 요렇게 분배되는 거지. 뿌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저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가 1이랑도 붙고 그 다음 가운데에 여기가 덧셈이 돼 있죠? 그러니까 좀 덧셈 기호가 요로 끼어들지. 그래서 더하기 그 다음 그 뒤에 2도 있고요. 2랑도 한번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 3이랑도 한번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 4랑도 한번 곱해질 거고요. 요렇게 이게 분배 법칙이지. 2 곱하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배해 줬습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 등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왼쪽 거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터득을 잘 했다면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뽑아내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밑에 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 네가 물론 2 곱하기 1, 2 곱하기 2 따로따로 다 이렇게 따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 말고 분배 법칙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야. 2 곱하기가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구나. 그죠? 그래서 2 곱하기라는 거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남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남겠구나.
이렇게 말이야. 물론 중간에 만약에 여기가 4 앞에 2 곱하기 4 앞에가 만약에 뺄셈이었다면,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 4는 여기 뺄셈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서 뺄셈이 있었다면 뒤에도 요 4 앞에는 뺄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것도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뽑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아래 거 보자. 그 아래 거를 보면 뭐 2의 x제곱을 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2의 x제곱을 곱한다 괄호에.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이렇게 뿌려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2의 x제곱이랑 그 다음 곱하기 1. 근데 1은 뭐 곱하나 마나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 더하기, 가운데 덧셈이라서 더하기예요. 그 다음 2의 x제곱에 곱하기 2죠. 근데 밑이 같네. 그치? 여기도 밑이 2고 여기도 밑이 2잖아. 그리고 얘는 지수가 1이 생략된 거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지수에 뭐가 추가되는 거야? 지수에 1이 추가되는 거지. 여기에 더하기 1로 요렇게. 그죠? 그럼 2를 곱했다는 얘기는 지수에 1이 추가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2의 x 플러스 1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은 2의 x제곱이 그 다음에는 아까 2 했고 이제 4 해야지. 곱하기 4 이렇게. 근데 선생님 4는요 2의 제곱이잖아요. 맞습니다. 2의 제곱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또 밑이 똑같아요. 그럼 지수법칙 또 쓸 수 있겠네. 그럼 지수가 2가 여기 추가되는 거죠. 여기 더하기 2로 이렇게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워지고 x 더하기 2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그냥 한번 바로 가봅시다. 2의 x제곱에 곱하기 이제 뭐가 곱해지겠어요? 8이 곱해지겠죠.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x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 곱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지수가 2의 x 플러스 3 되겠죠. 2의 x 플러스 3 되겠죠. 자, 그래서 2의 x제곱이라는 애를 분배했을 때 이렇게 짜자자작 뿌려져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좀 무서워 보이는 2의 x제곱에 2의 x 플러스 1 제곱, 2의 x 플러스 2제곱, 2의 x 플러스 3제곱이라는 조금 무서워 보이는, 그러나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그죠? 그리고 분배법칙을 잘 터득을 했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모두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뽑아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밑에 요걸 보면 이제 니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1제곱, 2의 1제곱이 한번 곱해진 거고, 여기에 있는 2라고 하는 거는 2의 제곱이 한 번 더 곱해진 거고, 여기에 있는 더하기 3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이 또 곱해진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야? 공통적으로 2의 x제곱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내가 공통으로 뽑아낼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 여기에서 2의 x제곱을 뽑아냈다고 해서 0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덧셈 뺄셈 하는 게 아니라 곱셈 나눗셈 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래서 만약에 뭐 3 더하기 6 더하기 9 이렇게 있을 때 내가 3으로 묶어내면, 그러면 여기 있는 3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야 돼? 우리는 곱셈 하는 거니까 3 곱하기 1. 그래서 여기 1이 남아야지. 그죠? 그래서 뽑아낼 때에는 그놈이 통째로 나갈 때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1이 남는 겁니다. 1이 남는 거야. 자, 그래서 자, 2의 x제곱으로 뽑아낼 건데 요 놈은 2의 x제곱으로 그놈이 그대로 통째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1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애는 얘는 지수에 더하기 1이라는 얘기는 2의 1제곱이 곱해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2의 x제곱에다가 2의 1제곱이 곱해졌다는 거고, 요 2의 x제곱이라는 걸 내가 뽑아냈으니까 2의 1제곱이 남겠구나. 물론 2의 0, 여기 그냥 2라고만 적어도 되는데 내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일부러 1 적을게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2의 x제곱이 뽑혀나가면 2의 2제곱이 남는 거죠. 지수가 2니까 2의 제곱이 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의 x제곱이 뽑혀나가면 2의 3제곱이 남는 거죠. 그래서 2의 3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뭐 얘는 2고 얘는 4고 얘는 8이라는 거는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뽑아내는 것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뽑아낼 때는 지수가 가장 작은 걸로 뽑아내는 게 좋아요. 지수가 가장 작은 걸로. 지금 여기서 지금 지수가 x랑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이 있죠? 요 4개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뭐니? 당연히 x가 제일 작지. 얘는 1 더했고 2 더했고 3 더했으니까 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게 x이기 때문에 2의 x제곱으로 뽑아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것도 사실은 이게 위에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거를 지금 뒤에서부터 거꾸로 썼을 뿐이야. 세제곱, 2제곱, 1제곱, 0 이렇게.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선생님 여기에서 제일 앞에 걸로 뽑아냈잖아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지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x이기 때문에 x를 뽑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가 있으면 얘가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2의 x제곱으로 뽑아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으로 뽑아내면 자, 이제는 능숙해졌겠죠? 여기 2의 세제곱이 남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2의 제곱이 남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1제곱이 남겠고요. 그 다음 얘는 통째로 뽑혀 나왔으니까 1 남겠죠. 괜찮죠? 자,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3개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더하기 3이라서가 아니고요. 내가 뽑아낸 게 2의 x지. 요 x랑 비교했을 때 3이 더 많아서 3이 남는 거고요. 요 x랑 비교해서 2만큼 더 많아서 2가 남는 거고요. 요 x랑 비교해서 1만큼 더 많아서 1이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게 똑같은 게 튀어나왔으니까 그냥 1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다 얘를 하나 더 갖다 붙일게. 가령 예를 들어서 2의 x 플러스 3 더하기 2의 x 뭐 해볼까? 더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2의 x 빼기 1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러면 이때는 제일 작은 지수를 뽑아내는 게 편합니다. 제일 작은 지수를 뽑아내는 게. 지금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x 빼기 1이야. 얘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생각하기를 2의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적어줄 때 여기 플러스 3이라고 해서 2의 세제곱으로 적는 게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뽑아낸 게 x 빼기 1이라서 야, 요걸로 내가 뽑아낸 거잖아.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하면 얘는 얘보다 4만큼 더 많죠. 더하기 4만큼. 그치? 2의 요놈은 2의 x 빼기 1이랑 비교했을 때 거기에 4만큼 더 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2의 x 빼기 1제곱으로 내가 요만큼을 뽑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지금 2의 4제곱이 남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뽑아낸 거 지수랑 비교했을 때 그 지수가 4만큼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거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은 뭐가 남아야 됩니까? 2의 더하기 1이라서 1제곱이 남는 게 아니고요. 내가 x 빼기 1제곱 얘로 뽑아냈으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는 더하기 2죠. 그래서 2의 2제곱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로 뽑아냈잖아. 그지? 통째로 나갔지? 그러면 그냥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중간에 여기가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앞에도 뺄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괜찮죠? 자, 여기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더해질 때
똑같은 거가 반복적으로 더해질 때는 4번 더했으니까 4 곱하기고요. 5번 더했으면 5 곱하기가 될 거고요. 10번 더했으면 10 곱하기가 되겠죠?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분배 법칙을 할 건데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뽑아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뽑아낼 때에는 지수 중에서 제일 작은 지수를 뽑아내는 게 편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크게 시원시원하게. 자, 해보자. 이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는 통째로 곱한 거죠. 4의 7제곱을 이게 4개가 곱해졌죠. 그러면 4의 28제곱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A는 28입니다. 그 다음 얘는 똑같이 생긴 애가, 그러니까 4 곱하기 7이 몇 개가? 4개가 곱해졌어요. 밑이 똑같죠? 얘도 밑이 4고 얘도 밑이 4니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곱셈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수가 1이 있는 거니까 얘는 4의 8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B는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3의 7제곱이라는 게 3번 덧셈이 됐네요. 3개가 덧셈이 됐네요. 3개가. 그러면 3의 8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3의 x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x는 6이겠네요. 그 다음 25의 제곱이라는 게 3번이 곱해졌죠. 그럼 25의 6제곱입니다. 근데 묻는 게 밑이 25가 아니라 5죠. 5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그래서 얘는 이제 25의 6제곱이긴 한데 25라는 것 자체가 5의 제곱이죠. 그래서 5의 12제곱이니까 y는 12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요건 뭐 너무 쉽지. 너무 쉽죠? 요거랑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z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거. 생긴 게 무섭다고 쫄지 마세요. 그냥 덧셈했죠. 똑같은 거를. 몇 개를? 4개를. 4개를 덧셈했죠. 2의 세제곱이라는 거가 4번이 덧셈이 됐습니다. 근데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2의 5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3의 제곱이라는 것이 3개가 덧셈이 됐네요. 그럼 3의 3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의 5제곱이랑 3의 3제곱은 비교적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쓰면 좀 불쾌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뭐 2의 5제곱 계산하기 귀찮다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좀 건방지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작은 숫자들은 계산을 끝내주는 게 좋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2의 20제곱이다. 야, 이거는 계산하려면은 2를 20번 곱해야 돼. 이런 거는 그냥 2의 20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근데 2의 5제곱이나 3의 3제곱 같은 걸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내면 건방져. 그지? 그러니까 2의 5제곱은 32고요. 3의 3제곱은 27이니까요. 자,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이제는 쉽죠? 자, 얘는 어때? 얘는 2라는 게 2개가 모인 거니까 2의 5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 얘는 9의 3제곱이 3개가 모인 거죠. 그쵸? 9의 3제곱이라는 거를 3번 곱했어요. 그 다음 밑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3의 4제곱인데 거기에 3개가 더해져서 곱하기 3. 그럼 3의 5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그 위에는 4의 제곱이라는 게 4번. 4를 곱하니까 4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9가 3의 친척이라는 걸 압니다. 9는 3의 제곱이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9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세제곱 된 거거든. 즉 9의 세제곱은 3의 6제곱입니다. 9의 세제곱은 3의 6제곱이에요. 자, 여기 9의 세제곱은 6제곱인데 거기에 3을 한 번 더 곱했죠. 3을 한 번 더 곱하면 3의 7제곱이 돼야 되겠지? 3의 7제곱입니다. 3의 7제곱. 그래서 2의 5제곱이랑
3의 7제곱이 올라가고요. 3의 5제곱이랑 자 마찬가지로 4의 세제곱이 나와 있는데 4라는 것은 애초부터 2의 제곱이죠. 근데 거기에 세제곱을 했던 얘기는 이렇게 세제곱을 했던 얘기인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2의 6제곱인 거지. 그래서 4의 세제곱은 2의 6제곱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해가지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3은 2개가 남을 것이고 2도 하나가 남을 것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답은 9, 2, 18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 자 지수가 요렇게 있죠. 제일 작은 지수는 x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지수인 x를 뽑아냅시다. 그래서 5의 x제곱으로 뽑아내면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제일 작은 지수 얘로 뽑아냈지. 5의 x제곱으로 뽑아냈죠.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이랑 비교해서 2만큼 더 크죠. 그래서 5의 제곱이 넘는 거예요. 얘는 1만큼 더 크죠. 그래서 5의 1제곱이 넘는 거고요. 그 다음 5의 x가 그냥 통째로만 나갔으니까 1 남겠죠. 그래서 얘는 5의 x제곱 곱하기 31인가요? 그렇게 계산한 값이 뭐라고 돼 있어? 155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5의 x제곱은 31로 나누면 요거를 이제 나누기 31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5가 남거든. 아 x는 1이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6번 봅시다. 오타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한참 설명했는데 엉뚱한 답이 나와가지고 엄청 당황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고치고 다시 녹음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뽑아낼 때 말이죠 3의 x제곱 보고 뽑아내는 게 아니죠.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 제일 작은 지수 이렇게 세 개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작아? x에서 3 빼네. 얘가 제일 작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뽑아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3의 x 빼기 세제곱으로 뽑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통째로 뽑혀나갔지? 통째로 뽑혀나갔으니까 그냥 1 남고요. 가운데 덧셈이라서 덧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를 했더니 요 지수랑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뽑혀나간 애보다 2만큼 더 많죠? 3이 2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3 2개가 남습니다. 그 다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3개가 더 많죠? 그러니까 3이 3개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요. 요렇게. 괜찮지? 자, 그래서 얘는 3의 x 빼기 세제곱 곱하기 37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계산값이 여기 위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계산값이 333이다 라고 적혀있죠. 333이다. 그래서 3의 x 빼기 세제곱은 333 나누기 37을 하면 9입니다. 그래서 요게 9구나. 즉 x 빼기의 3은 3을 제곱을 해야 9가 되니까 이게 2구나. 그래서 x는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끝!